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 나라를 꼭 지켜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누가 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내각제 개헌 반대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빵식입니다. 자, 오늘 4월 19일 월요일이고요. 자, 편집 시간에 좀 너무 걸리다 보니까 많은 컨텐츠를 여러분께 전달 못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요. 하지만 나름 알차고 재밌게 또 알기 쉽게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양보다 질이 낮다고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안철수 대표가 야권의 대선으로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것과 대권 주자 양자 대결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우선 안철수 대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는데요. 정권 심판 선거가 맞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안철수의 표도 많이 흡수됐다라고 봅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자, 그런데 압승을 거두고도 양측의 이해관계 때문에 마찰을 일으키고 있고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는 목소리가 같지만 추진 속도와 방식 등에서 온도 차이를 확연하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주호영은 16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결정했지만 3일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에 취재진들에게는 지금까지 절차는 선거 과정에서 합당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합당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국민의당에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에서 당원들이 허락을 안 해서 합당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합당을 허락하면 논의되는 것 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합당을 빨리 마무리 져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 주도권을 지는데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특히 제1야당으로서 정치적 위상이 높아질 경우에 범야권 통합 플랫폼에서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관계 설정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데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야권에서 확실한 대선 주자가 없고요. 현재까지 윤석열을 끌어들여서 대선을 치른다? 자, 여기서 야권의 뭐 홍준표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도 할 수가 있겠죠. 왜 없어? 있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조중동이라든지 방송 언론에서 달아주질 않아요. 어느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참 어이가 없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알지만 지지율에 보이지가 않는다. 1%고 2%고 나오질 않는 건 어떡하냐 이렇게 평론을 하던데 나는 그걸 듣고 아니 어차피 다 짜여진 쇼인데 최재형 감사원장을 기사라도 하나 써주면 그거를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지지율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는데 아예 애초에 기사 한 줄을 안 써주지 않습니까? 뭐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기사를 얼마나 많이 써주냐 안 써주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그걸 판단하고 그 지지율이 반영이 되는 거지. 이건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국민의힘은 대선에 관심이 없고요. 민주당과 야합해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고 있어요. 여기에 목을 메고 있다는 건 지금쯤이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대선 사기쇼라고 보고 있고요. 단 한간에 떠도는 말을 인용해보자면 윤석열 전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핵에 관한 모든 것을 사과하고 문재인을 법치로 몰아낸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발언도 나온 게 없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수락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겠지만 이런 건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국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0년도에 윤보선 대통령이 이원집정부제를 했었던 것을 대통령제로 바꾸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을 이 문재인이 그냥 선전선동으로 이 나라를 뺏어가고 훔쳐가고 4년간 온갖 폐악을 덮고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전 세계 최초로 검찰 조직을 통째로 해체를 하고 있고 더 나가서 내각제 개헌에 환장한 미치광이들을 임명을 해가지고 또한 여야가 합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 선거에 이것들이 신경이나 쓴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 쇼에 불과한 거예요. 의원 내각제에 목을 메고 있는 것이 현 대한민국의 정치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대통령은 껍데기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꼽아놓으면 끝!
과거의 대선 주자들이 내각제 개헌을 반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개헌이 불발됐던 건데 지금 대선 주자들 입에서 개헌 반대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좀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오늘 대선 주자들 간의 양자 구도에서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여권 대선 주자들과의 양자 구도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왔어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1011명을 대상으로 가상 양자 대결 조사를 한 결과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양자 구도에서 각각 51.1, 32.3%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양자 대결에서도 51.6, 30.1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 37.2%로 가장 높았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21%, 이낙연 전 대표가 11%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5.9%,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5%,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3.2%,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 정세균 전 총리가 2.4%,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2.2% 순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론조사, 이 정권의 여론조사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접고, 참고로 이 빅데이터 결과를 보시면요.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는가에 따라서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SNS나 온라인 조사를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있고 ARS 조사를 하면 지지율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잘 나오는 거는 ARS 여론조사로 이건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이 실제로 60세 이상이 30에서 40%가량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화 이게 들어갖고 계속 끝까지 누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거 잘 안 하잖아요. 받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고요. 실제로 부산 경남 쪽의 지지율이 윤석열 전 총장을 거의 50% 가깝게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빅데이터는 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젊은 층보다 고령층의 유튜브 효과.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정치 이런 거를. 어르신들이 유튜브로 많이 보고 계시고 이는 확장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난 4.7 보선이 끝나고 7% 정도 하락을 했을 때 여론조사 기법이 전화 면접 조사였고요. 높게 나왔을 때는 여론조사 기법은 ARS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ARS 방식이 온라인 언급량을 반영했다라고 해서 부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온라인 언급량은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줄어들 때 ARS 방식의 여론조사를 하면 지지율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어떤 표본으로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노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냐에 따라서 일단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결과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연령층이 민주당보다 현저히 높은 보수층에서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문재인이 살기 위해서 국가가 망하던 국민이 인민처럼 살던 말던 지 혼자 살겠다라고 내각제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대선 주자로 언급되고 있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의 입에서 개헌 반대라는 말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게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이고요. 본인이 강력한 권력으로 이 나라를 꾸려나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껍데기 대통령은 안 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내각제 개헌을 반대하고 대선에 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단 한 명도 개헌 반대를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각제 개헌을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일단 붕괴가 될 수밖에 없고요. 각 기관과 지자체부터 다 따로 국밥이 되는 거예요. 핸들 따로, 브레이크 따로, 액셀 따로, 바퀴, 앞바퀴, 뒷바퀴 백멜러 다 따로 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이라는 고깃 덩어리를 지들끼리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영구적으로 국가가 소멸이 될 때까지 뜯어먹겠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이원 집정부제에서 나라가 올바르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도 강력한 대통령제를 통해서 서로 간에 견제도 하고 국가의 안보도 튼튼하게 지킴으로써 경제도 부강해지는 건데 저들은 그런 것보다 기득권을 누리면서 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살겠다라고 여야가 합심해서 국민은 내팽개치고 내각제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거면 왜 반대하겠습니까? 자칭 애국방송이라고 하면서 보수 유튜버들이 많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냉정하게 봐야 될 게
그 각각의 애국 방송을 하고 있는 그 유튜버들이 나라를 위한 방송인지 단순히 돈을 버는 목적으로 방송을 하는 건지는 지금 현 시점에 계엄 반대를 얼마나 강력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내각제 반대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권력으로 전 정권의 극악무도한 폐악은 법치로 단호히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이런 폐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드리는 바고요. 현재 저들이 국민을 호도하면서 국민 대통합이니 동서화합이니 이따위 새치엇바닥으로 내각제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현재 대통령제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강력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국민이 직접 대통령 뽑는 것처럼 견제 세력을 우리 손으로 뽑아서 배치를 해두면 상호 견제가 되기 때문에 내각제 개헌 같은 건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손쉬운 것을 놔두고 왜 저지를 하는지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저들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요. 문재인을 감옥에 보낼 마음도 없어요. 오로지 영구적으로 호의호식 기득권을 누리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이거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국민 투표가 될 때 무조건 반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 나라를 꼭 지켜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누가 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내각제 개헌 반대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